네, 안녕하세요. 차차 선생입니다. 자, NKMX 말이 많죠. 뭐 최대 주주가 전부 다 반대매매 나가서 회사의 주인이 없다. 회사의 주인이 없어서 이제 이 종목은 굉장히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완전 세됐다. 이런 종목인데 사실 NKMX라는 종목 물려 계신 분들이 엄청 많은 종목이거든요. 이게 지금 물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위에 구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좀 했죠.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이 구간에서 추세를 좀 돌려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보면은 일단은 좀 분석부터 할게요. 위에 구간부터 왜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쐐기형으로 주가가 좀 내려가다가 반등을 했죠. 사실상 이 구간이 되게 중요한 구간이었거든요. 이 구간이 이게 어떤 구간이냐면은 자, 내려가는 흐름, 그죠? 계속해서 내려가는 추세, 이 내려가는 추세를 돌려주는 구간이 나왔단 말이야. 그죠? 하락이 멈춰줬어요. 하락이 멈춰주고 지속적으로 하락이 멈춰주고 여기서 횡보 구간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횡보원 갔다가 여기서 어떻게 이 정고점만 돌파하면 우상향으로도 갈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자리인데 결과적으로 이 주식 담보 대출이 이제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 이 회사의 기술력 자체로는 그렇게 나쁜 회사는 절대 아닙니다. NKMX 유명해요. NKMX. 잠깐만 좀 NKMX 관련돼서 기사를 좀 봐드리면 자, 우리 여기서 NKMX 검색을 좀 해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슈가 나오거든요. 자, 보면은 이쪽에 읽어보면은 면역 항암제 부각에 각광받는 NK세포 NKMX 슈퍼 NK 눈길 받는다. 이거 재작년 뉴스고요. 뭐 혁신 기술로 머크를 사로잡은 뭐 지아 이노베이션 NKMX 여기 좀 나와 있는데 제가 좀 NKMX 관련된 이슈를 읽어볼게요. 2021년도 거예요. NKMX 좀 치면은 자, NKMX는 2019년도에 머크와 협력해 세계 첫 NK세포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NKMX가 개발 중인 NK 치료세포 SNK01은 세계 최초로 부작용 없는 자연살해 세포 치료제이다. 자연살해 세포는 몸속의 암세포나 바이러스 등을 찾아 제거하는 면역세포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NK세포가 이제 보통 경찰이라고 하거든. 경찰. 얘가 이거를 만약에 NK에 관련된 세포 치료제를 투입하잖아요. 그러면 검문 혈관에 이렇게 피가 통하잖아. 피가 통하는데 여기 암세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 NK 이거 치료제가 만나면은 얘네들 세포 하나하나를 얘네가 검사하는 겁니다. 어떤 검사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암세포인지 아니면은 진짜 멀쩡한 세포인지 검문 검색을 해서 암세포일 경우에 타격해서 없애는 겁니다. 근데 이런 치료제 엄청난 치료제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포는 놔두고 비정상적인 이제 암세포만 죽이는 거 엄청난 치료제인데 그래서 이게 무슨 킬러일 거예요. 제 약자는 기억 안 나는데 무슨 킬러예요. 하여튼 NK라는 뜻이 그래서 죽인다 이런 뜻인데 좀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SNK01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이제 결과가 좀 중요하겠죠. 자, 비서세포암 임상 부분에서 긍정적 결과를 도출했다. 지난해 임상 중간 결과 SNK01과 키트루다를 병행했을 때 44.4%에 해당하는 치료 반응률을 확인했다. SNK과 관련된 약물의 이상 반응은 0것을 기록해 안전성을 입증했다라고 좀 나와 있는데 NKMX 관계자는 NK세포 치료제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발표되면 기술 이전 등을 통해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 ORR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이 병용 임상에서 이 암세포에 대해서 이 치료제를 썼을 때 반응하는 이 반응률을 나타낸 건데 이게 44.4% 그러니까 1000명한테 투여했을 때 444명이 일단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좀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치료 효과는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2021년도 이후에 뭐 별다른 이슈가 없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임상에 관련돼서는 크게 기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주가가 그렇다고 해서 계속 빠진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봤을 때 분기 보고서 체크해 보면은 연구 개발 활동이 있거든요. 이쪽에 얘네가 무슨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나와 있어요. 이쪽에 보면은 이제 NK맥스 관련돼서 이 라이센스 아웃에 관한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요. 사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보면은 이 NK 세포 치료제 관련된 기술 이전도 계약 상대방이 누구예요? NK젠 바이오텍입니다. 미국에 있는 자회사예요. 자회사. 이 자회사 쪽에 NK 세포 치료제를 기술 이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의미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의미는 없다라는 거고 그 외 특별한 기술 이전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지금 돈만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NKMX가 현 구간에서 기술 이전이라는 걸 보여주지 못했을 경우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아까 보면은 SNK01 있잖아요. 이쪽에 요거 이 관련돼서 자 임상이 1상 그다음 임상이 1상 그죠? 1상과 2상 초기인 1, 2A상 이렇게 좀 진행이 됐는데 식약처 승인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뭐 나오는 게 없죠. 현재 구간에서 관련돼서 진단 키트는 필요 없고요. 건기식도 크게 필요 없고 이 세포치료제 SNK02 이게 좀 중요한데 이것도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상에 대해서 2상, 2, 3상 들어가는 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요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좀 의문이 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NKMX의 무형자산 가치는요 꽤 높긴 해요. 1000억 정도 되거든요. 연결재무제표에서 무형자산 부분을 좀 볼 수 있는데 여기 1000억이 아마 이 NK 치료제 관련돼서 1000억에 좀 밸류에이션을 준 것 같습니다. NK 세포 치료제 SNK01이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제가 봤을 때는 현 구간에서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주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주가 이렇게 빠지는데 우리가 좀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만. 뭘 생각하면 돼요? 얘네들이 어디서 반등할 것인가?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얘네들의 유동자산을 좀 알고 가야 되는데 얘네들의 유동자산 자체가 굉장히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이것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보게 되면은 여기 분기보고서 자 연결재무제표 잠깐만 보면은 자 유동자산 얼마죠? 250억 있습니다. 250억 그죠? 근데 여기서 유동부채를 좀 봐야 돼요. 유동부채 얼마 있어요? 1300억이 있습니다.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너무 많이 뛰어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대부분은 아마 전환사채로 좀 잡혀 있습니다. 전환사채로 잡혀 있는데 결과적으로 NKMX가 현재 구간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회사가 지속해서 영위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어요. 자, 감사보고 잠깐 볼까요? 전체 문서에서 감사 한번 쳐볼게요. 감사 뭐라고 떴는지 반기 보고서에서 체크하면 되거든요.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태성회계법인이 작년에 감사 보고서에는 뭐 강조사항 없음 적정이 떴네요. 그죠? 금융부채의 공적 가치 평가.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2022년도에 일단 재무제표를 봤을 때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동자산은 그대로고 그 다음에 유동부채가 700억이었죠. 유동부채가 700억. 근데 지금 유동부채 얼마예요? 유동부채 1300억입니다. 1300억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좀 손실을 크게 볼 수 있다. 파생상품 부채가 아무래도 그걸 겁니다. 주가가 떨어짐에 있어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게 맞나? 정확하게 모르겠으니까 제가 패스를 할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유동부채가 얼마나 늘어났다? 거의 2배 이상 늘어났다.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업의 존속에 관한 사항에서 아마 한정 의견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한정 의견 아니면 의견 거절인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단 제가 회계 감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잘 모른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이 1월 31일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남은 기간은 2달도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감사 보고서 나올 때가 2달이 안 됐는데 어쨌건 대주주가 없는 상황이고 그죠? 대주주가 없는 상황이고 현 구간에서 냉정하게 말씀드렸을 때 반등할 때 나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아까도 봤지만 전환사채 굉장히 많아요. 전환사채 거의 한 600억 정도 있는데 얘네가 지금 다 물려 있거든요. 얘네가 이제 돈을 빌려준 상태이기 때문에 물려 있습니다. 그럼 얘네가 이 회사를 청산시키더라도 받을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400억 정도?
많아도 400억, 450억 이 정도? 그럼 200억에 대해 손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한 손실을 본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걸 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은 중요한 거는 이거 200억을 전환하게 되더라도 얘네 최대 조정가액이 11,000원이에요. 11,000원. 그러면은 이거 전환해서 판다고 하더라도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면 더 빠지겠죠.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전환해서 팔아봤자 20억 정도 건질 수 있을래나? 그죠? 그러면은 무슨 선택을 할 수 있냐면은 사채 빌려준 애들 있잖아요. 사채 빌려준 애들. 얘네들이 진짜 희박한 확률이지만 유상증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3자 비용 유상증자. 자, 들어와서 단기적으로 호재를 띄우는 거죠. 호재. 회사의 대주주가 바뀌었다. 호재를 띄워놓고 여기서 어떻게 올려서 설거지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2,000원에 팔 거 11,000원짜리 손절한다고 하더라도요. 주가 올려가지고 한 6,000원, 7,000원? 너무 많은가요? 한 5,000원 구간까지만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 11,000원 절반, 이 100억에 대한 돈을 그래도 맨징할 수 있지 않냐. 그죠? 좀 더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맨징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환사채에 남은 200억을 상장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돈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이것도 건져야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게 11,000원이기 때문에 이걸 다 팔더라도 20억밖에 수익을 못 받는다라고 했을 때 차라리 뭐 일정 금액 뭐 30억이든 20억이든 유상증자 들어가서 단기 호재를 좀 만들고 나서 반등시켜서 청구해서 팔아먹고 나가는 전략으로 엑시트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그나마 좀 희망적인 부분이다 정도까지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 NKMX 관련돼서 반등 타점이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셀피 글로벌이라는 애들을 봤을 때 얘네들도 최대 주주가 지분율이 0%가 되면서 반대매 나오면서 이렇게 된 회사거든요. 근데 얘를 보게 되면은 이 저점 대비 구간을 상승폭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저점 대비 50% 올랐고요. 그죠? 중간중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도 저점 대비 50% 정도가 올랐습니다. 50%. 그죠? 근데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셀피 글로벌 같은 경우는 언제 있어요? 언제? 2022년도 언제예요? 9월 19일입니다. 감사 보고서가 나오려면은 5달의 시간이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50%의 반등이 3번 있었거든요. 3번. 50%의 반등이 3번 있었다.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그죠? 3번 있었어요. 그럼 저는 지금 NKMX를 봤을 때 이 50%의 반등 구간이 날짜가 이제 우리가 3월에 감사 보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날짜가 딱 한 번 남았습니다. 이 기회. 제가 봤을 때 50% 정도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반등 시에 반드시 좀 나오시기 바라고, 혹시나 NKMX 물려 계신 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위에 번호 있습니다. 위에 번호 몇 번이에요? 010-9201. 자, 6329 이쪽으로 NK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현 구간에서 여러분 평단도 같이 좀 남겨주세요. 평단. 현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손절이 맞습니다. 손절이 맞으나 오늘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할 때 손절하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반등 타점은 제가 차트에서 거래량이 줄어들 때 말씀을 드릴 거니까 NK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반등 타점 잡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물을 타서 바로 탈출하시든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거는 비중이 크신 분들은 물타기 안 되고요. 물탈 여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물을 타서 반등 시에 손절을 하시고요. 비중 크신 분들은 반등 시에 손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반등 타점하고 반등이 나올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NK라고 두 글자 위에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고, 제가 개인 채널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6차 매집주 드리고 있거든요. 요거 꼭 받아가시고요. 자, 요게 뭐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6차 매집주 드리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제가 뭐 항상 뭐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자랑 아닌 자랑이에요. 사실상 여러분들은 대놓고 사셔도 된다라고 한 종목 중에 안 올라간 종목 없습니다. 기억하시죠? 1차로 드렸던 종목 하나기술 기억하실 겁니다. 몇 프로 올랐죠? 70%. 자, 2차로 뭐 드렸죠? 코인테크. 둘 다 2차 전지였죠. 그죠? 둘 다 2차 전지였고 35%. 그냥 세 번째 뭐였죠? 프로2000. 얘도 삼성 SDI 관련돼서 그래핀이 아니죠. 그리퍼.
그리퍼 관련돼서 얘도 한 40% 정도 올랐고 4차 뭐 드렸어요? 4차 에스코넥 얘도 50% 정도 올랐고요. 5차 뭐 드렸죠? 레고캠, HLB 그 다음 또 뭐 했어요? ABL바이오 한미약품 전부 다 올랐어요. 한 번도 안 올라간 종목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자신감 있게 드리는 이 6차 종목 고민이 굉장히 많이 돼요. 제가 지금 한 5종목 정도 컨택하고 있는데 솔직히 다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2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3종목 같은 건 실적이 좀 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실적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 이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2월 초에 오픈할 거고 일단은 5종목 문자 주시는 분들 다 드렸어요. 다 드리고 제일 유력한 거 2종목 뽑아서 5종목 드리고 2종목 제일 유력한 거 뽑아 드렸으니까 요거 미리미리 받아보실 분들 말씀드리지만 위에 번호로 6차라고 기본적으로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차 하나기술 64%, 2차 코인테크 21%, 3차 프로2000 거의 30%. 이게 최소 기준 잡아놓은 겁니다. 최대 폭은 이거보다 10%씩 더 많아요. 최고가는. 일단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팔았을 가격대에서 정해놓은 거니까 에스코넥 4차 31%.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죠? 최근에 말했던 레고캠바이오 엄청 급등하고 있었죠. 레고캠바이오 62%, ABL 31%, 한미약품 52%, 그죠? 25%. HLB 같은 경우에는 빠지고 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집주로 드리긴 했지만 제가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전부 다 올랐다라는 겁니다. 모든 종목들이 어떻게 다 올랐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스윙 종목도 5종목 정도 더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분명하게 체크하셔서 6차 매집주 저는 대놓고 이거는 스윙 종목은 이렇게 손실 보는 경우도 있어요. 수익 보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근데 제가 드리는 이 매집주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제 채널에 전부 다 증거 영상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6차 매집주 간단하게 뭐라고요? 010-9201 6329 이쪽으로 6차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